반갑습니다. 차신성입니다. 주식 패턴 차트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 패턴 차트 교육은 3주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진행할 예정이니 참석하셔갖고 많은 배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1번부터 3번까지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해 봤는데요. 패턴을 배우는 목적은 주식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 차트의 패턴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주식 패턴은 명확한 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타점이 있다면 우리는 손절, 그 다음에 익절을 구분해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겠죠. 차트 패턴을 익혔다고 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는 잘못된 매매 습관 때문입니다. 타점이 있으면 이런 구간에다가 우리는 분할 매수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매도하는 타점이 있을 때에도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 타점에서 욕심 때문에 그르치는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절 타이밍이 오면 조금만 더 기다리다 보면 반등이 나올 거야, 꼭 수익이 찾아올 거야, 이런 심정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무조건 공식을 적용하면 수익을 얻는 매매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 투자를 진행하고 수익과 손실을 결정 지으셔야 합니다. 생각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당연히 큰 수익을 얻을 것이고, 생각하지 못한 흐름이 나왔을 시에는 과감한 손절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차트 패턴에서 수익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거시경제가 무너지면 패턴도 무너질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상황까지 고려한 투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차트 패턴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주식과 세력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식의 원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높은 위험을 안겨주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돈을 키우는 데 필요한 기본 원리와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수익성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력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세력에 의해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만나서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무엇일까요?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주주는 기업의 소유자이며 그들은 주식을 통해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주식을 매수하면서 돈을 투자하게 되는 구조죠. 이런 투자는 기업이 성장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면 주주에게 배당과 시세 차익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은 무엇일까요? 주식시장은 주식이 거래되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거래되는 공간. 그래서 개인 투자, 외국인, 기관 등 모든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 팔며 시장에서 주식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을 시가로 산정하여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 거래를 하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구매자는 싼 값에 주식을 매수하고 싶고 판매자는 비싼 값에 주식을 매도하고 싶은 심리가 만나는 시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심리와 심리가 작용하여 만나는 공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며 그 주체들은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힘이 부족한 개인은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다른 주체들보다 약합니다. 외국인을 밀림의 왕 사자라고 표현하면 기관은 하이에나 정도, 개인은 그냥 개미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성을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마음 편히 쉴 공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이에나와 개미 같은 경우에는 사자 눈치를 많이 봐야 되죠. 그래서 사자가 상승으로 가면 상승으로 다 따라가야 되고, 사자가 하락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아무런 대응 없이 하락세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복잡한 생태계로 엮여져 있습니다. 다양한 참여자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세력은 주식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체 중 하나입니다. 세력은 다른 주체들보다도 돈이 많고 정보력이 뛰어나니까
정보력이 뛰어나며 기업의 주가를 장악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따라서 세력은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투자자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증시가 하락하게 되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 증시가 상승하게 되는 이런 신호를 우리가 찾아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력은 주식시장에서 주가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큰 규모의 투자자 또는 기관을 자칭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투자 주체들은 큰 자금력과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행동이 시장에 큰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력으로 알려진 주체는 기관, 헤지펀드, 그리고 대기업, 그 다음에 국가기관 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가기관이 가장 큰 상위 클래스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이 그 밑에 있을 수 있고, 그 밑에는 헤지펀드나 아니면 기관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주체들도 어찌됐건 간에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개인들의 돈을 편취해가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단이죠. 따라서 기업의 펀더멘탈 유무를 막론하고 시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바로 세력이다. 세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공시가 발표가 되더라도 A기업은 200% 상승, B기업은 30% 마이너스, C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펀더멘탈의 신뢰성을 갖고 투자하려면 B기업과 C기업에서도 최대 실적 공시가 나왔으면 A기업처럼 비슷한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최대 실적 공시에도 올라가는 기업, 내려가는 기업, 횡보하는 기업, 이런 흐름을 연출할 수 있는 이유는 세력의 역량 때문입니다. A기업의 세력은 이 최대 공시가 발표될 이 시점에서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던 부분이고요. 똑같은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최근 주가가 큰 상승을 하고 하락하는 기간에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에 이런 공시가 나왔을 경우에는 주가가 안 올라가겠죠.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횡보하는 이런 구간에 최대 실적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가를 다시 들어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세력은 매집하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 강력한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세력은 이런 구간에서 반짝 이렇게 피레침을 날릴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쉽지가 않다. 따라서 세력의 의도에 맞춰서 올라가야 될 자리 그리고 떨어질 자리, 횡보하는 자리에 따라서 주가 등락률이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트는 굉장히 찾아보기 쉽죠. 삼성전자는 21년부터 최대 실적을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고요. 21년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세력들은 개인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21년부터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가를 쭉 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무상증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무상증자를 발표한 뒤 A기업과 B기업, C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A기업은 세력이 주가를 부양할 준비가 다 완료가 됐고 그리고 나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 B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호재가 나옴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건 맞지만 오히려 조정과 그 다음에 매집이 필요한 구간에는 주가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들의 손절 물량과 단타 물량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보합권을 유지하면 물량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정도의 세력은 일반적인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호재의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주가를 쭉 빼는 기업들은 세력이 굉장히 악질일 수 있습니다. 물량을 엄청 털어가거나 아니면 주가 등락폭을 미친듯이 만들어 가지고 매집을 하는 이런 세력이니까 세력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대 실적 발표와 무상증자와 같이 기업의 가치를 변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세력은 주가 방향성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든 주가 변동성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의 모멘텀을 보고 투자하는 건 맞지만 이게 주가 방향성의 전부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차트의 신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 차트에서는 볼 수 있는 정보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맨 밑에 있는 거래량 있죠, 거래량. 거래량은 왜곡시킬 수도 없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서 둘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쌓이는 겁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려면 당연히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되고 재화가 오고 가면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도 왜곡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트를 보시고 이 거래량이 어디에서 많이 들어왔고 어디에서 많이 나갔는지 이런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캔들의 아랫꼬리는 매수세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캔들의 윗꼬리는 매도세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차트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온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이런 구간에서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주가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더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이런 패턴을 찾는 게 바로 오늘 배우고 있는 차트 패턴입니다. 그리고 매도 관점에서는 위에서 누군가가 주식을 많이 팔았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주식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식 차트를 배우는 최종적인 목적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체들이 만나 상호작용을 하는 곳이 바로 차트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상위층에 있는 서열이 높은 이 녀석이 아래에 있는 녀석들을 어떻게 요리하고 서열이 낮은 주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우리는 주식 차트를 통해서 주가 흐름의 배경에 세력의 존재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력은 주가의 호재와 악재를 불어넣고 종가를 상한가로 치솟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주가를 하한가로 묶여놓는 힘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러한 세력들의 존재와 목적을 인식해야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의 모멘텀과 펀더멘탈 이런 것만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차트는 능수능란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다룰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임창정 관련주나 아니면은 SGC발 그 다음에 막 무더기 한가 나온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뭐죠 슈퍼개미 뭐 KC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세력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세력들은 개인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움직이는 주체들이라서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경험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주체들이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임창정, SGC, 슈퍼개미 등과 같이 시세 차익을 위한 주체들은 차트에서도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런 주식들의 공통점은 발행 주식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얼마 터지지 않는 종목을 매수를 하는데요. 하루에 당일 거래량이 뭐 만주에서 뭐 한 2만 주 아니면 뭐 몇천 주 이렇게 터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특이하게도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풀려있는 그런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주식을 조금만 매수하더라도 상승과 하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통 주식수가 적은 주식,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숨겨진 강자와 약자의 무대이다. 강자는 세력이죠. 외국인 기관들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약자이기 때문에 세력의 등에 올라타 세력의 흐름을 같이 동행한다는 느낌으로 수익이 났을 때 짧게 먹는 방법도 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주식의 깊은 뜻을 이해한다면 세력의 흐름을 차트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지선과 저항선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매수세와 매도세가 출현하는 이런 구간은 세력의 작전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가 흐름을 연출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야 되고, 지지선은 특정 가격대에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 저항선은 지지선의 반대의 의미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말합니다. 근데 주식 차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차트를 형성한다면 우리도 이런 지점에다가 매수줌을 딱딱 넣을 수 있는데, 세력들은 이런 걸 원치 않죠. 그래서 이런 타점을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도 이탈했다가 왔다 갔다도 하고, 이 구간에서 닿지도 않고 올라가고, 이런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 차트에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타점에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세력의 기본 원리인 차트의 패턴을 설명하겠습니다. 차트의 패턴은 시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차트의 형태로서, 이러한 패턴은 주식시장, 암호화폐, 그 다음에 해외 선물에서도 도드라진 형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와 분석가들 사이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이 되며, 오늘 설명드릴 패턴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네, 더블 바텀은 이중 바닥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블 탑은 이중 천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수렴 패턴은 그냥 삼각수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의 패턴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버텀은 주식 시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 중 하나로, 시장이 하락한 뒤에 2번의 저점을 형성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패턴은 하락세의 종결과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의 전환을 알리는 기회로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하고, 첫 번째 바닥이 형성이 되고 시장이 반등하는 곳에서 주식을 매수합니다. 이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해야겠죠. 이중 천장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위한 관점으로 주식이나 다른 자산의 상승세가 2번 정점을 터치하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상승의 종결, 상승이 끝난 겁니다. 하락세의 시작을 나타내며 매도 기회로 간주합니다. 마지막으로 삼각수렴 패턴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이 감소하고 감소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고점과 저점이 수렴하면서 교차하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패턴으로서, 고점이 높아지지 못하니까 매도세가 출현이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균형점을 찾으라는 흥미로운 단계입니다. 대부분 이런 구간에서는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요. 왜 이런 패턴을 알아야 되나요?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면 시장 분석 및 거래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명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또한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이 명확하게 보이는, 이런 정확하게 이해하고 패턴을 식별함으로써 트레이더는 가장 높은 확률로 거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언제나 100%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패턴은 도구로서 활용을 해야 되고,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차트 패턴의 주의사항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상승장과 하락장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언급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차트 패턴은 명확한 타점을 제시합니다. 매수와 매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계적인 매매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또한 제가 설명드리는 이 타점들은 차신성 기준에 설정된 타점이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 보시고
상황에 맞게 변형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턴을 만드는 주체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패턴을 만드는 주체는 바로 세력입니다. 따라서 세력이 투자 신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매매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세력의 패턴을 읽었다고 해서 항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력은 우리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타점은 언제든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타점에서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고 뭐 반등하겠지, 아니면 버텨볼까, 아니면 시장이 반등하면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타점에서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다면 스탑로스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중바닥 패턴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차트가 아래로 우하향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두 번째 저점이 형성되는 이런 타점에서 매수 진입 또는 손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신성님, 진입과 손절이 같이 있습니다. 매수하자마자 바로 손절을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중 바닥에서는 가장 중요한 타점이 바로 이 타점입니다. 이 타점. 이 타점이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주식 가격이 많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어찌 됐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지켜줘야 됩니다. 이 타점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전저점에서 주식을 매수했다면 직전 고점인 이런 구간에 주식을 매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중 바닥을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가격대에서 주식을 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자로 잰 듯한 이 타점에서 주식 가격이 반등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주식을 싸게 사고 싶은 마음에 이 저점을 정확히 아주 자로 잰 듯한 저 곳에서 반등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십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여러분들과 이곳에 주문을 넣고 여러분들도 이곳에 주문을 넣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는 여러 투자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주식을 쥐락펼 수 있는 세력이 당연히 있겠죠. 세력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호가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계좌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일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세력들은 뭘 하냐? 이 구간에서 흔들기를 합니다. 패턴에 변형을 줍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에서 반등을 하지 않거나, 그래서 저점을 찍지 않고 반등하는 거, 아니면 이탈해서 반등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중 패턴을 알아도 그냥 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한 바에 따르면 더블 바텀에서 수익 확률을 높이려면은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분할 매수도 초보자 입장에서 매수하는 게 있고 경험자에 의해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흐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매 타점은 1차부터 3차까지 매매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3차까지. 그래서 3번에 나눠서 주식을 매수한다는 거죠. 자, 매매 타점은 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왜 만원이냐? 직전 저점인 요 구간에서 원래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흐름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5%씩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습니다. 만약에 만원이 타점이면은 1차 매수는 1,500원, 그 다음에 3차 매수는 9,500원에서 주식을 3번에 나눠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만원에 한번 사고, 아니죠, 1,500원에 한번 사고, 만원에 한번 사고, 9,500원에 한번 사고, 그래서 총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주식을 매수하시고,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상승장이나 하락장에서도 이런 구간에서 반등할 건 알지만 아까 전에 세력의 흔들기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이 흔들기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분할 매수다. 그래서 높은 구간, 낮은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우리는 높은 수익률을 얻는 방법이 현명해 보인다. 이게 제가 경험해 봤을 때 가장 좋은 타점이고 수익 확률이 높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
일반적으로 1,500원, 만원, 9,500원 이렇게 해서 물량을 확보를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상승장에서의 매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주식을 이렇게 매수합니다. 상승장의 특징은 주식 가격이 어떻게 해서든 많이 올라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편차를 이렇게 두셔야 돼요. 만원의 타점이 있으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마시고 처음에 11,000원에 1차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1,500원에 2차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존에 매수를 하려고 했던 만원 가격에서 매수를 끝마치고 이 구간을 이탈하는 범위 내에서는 주식을 어떻게 해요? 바로 손절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가 아래로 향하는지 위로 향하는지 이것만 보시면 되잖아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주식 가격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살짝 꺾여 있으니 하락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타점에서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 보시고 코스닥, 코스피 차트, 그 다음에 이중 바텀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직접 해 보셔야지만 경험치가 쌓이는 거니까 일단은 요거는 제가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장, 상승하는 구간에는 이런 식으로 이중 바텀에 저점이 원래는 여기잖아요. 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반등하지 않고 저점이 올라가는 이런 변형된 이중 바닥도 상승하는 구간에는 이렇게 짝꿍댕이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에는 어떻게 해서든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타점도 좀 낮춰줘야 돼요. 최초 첫 번째 이런 구간에 만원에 매수를 하려고 했으면 모든 시드를 만원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나눠서 1차는 만원, 2차는 9,500원, 3차는 9,000원에 매매를 진행해서 조금 더 하락장에 맞는 매매 전략을 세우셔갖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차신성이 직접 매매를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루가 멀다 하고 뭐 1%, 2%씩 쭉쭉 빠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구간에는 1차 매수를, 그 다음에 2차 매수, 3차 매수를 통해서 매집을 할 수 있는 전략을 키우셔야 됩니다. 하락장의 경우에는 저점을 이런 식으로 명확히 지지받지 못하고 이렇게 우하향하는 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지켜내지 못하면 또 한번 추가적인 하락세가 연출될 수 있죠. 바로 이런 구간처럼요. 이중 바닥에서 확실한 수익을 얻고 싶다면 종합 증시가 하락세인지 상승세인지부터 파악을 하시고 일반적인 흐름이라면 이런 자리, 상승장에서는 이런 흐름, 하락장에서는 우하향하는 이런 흐름에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저점 대비 큰 하락폭을 보이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폭도 예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점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쭉 흐르다가 한번 톡 이런 식으로 하고 축 올라가는 이런 흐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쭉 주가가 흐르다가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한 3일에서 한 5일 아니면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저점을 유지하는 흐름이니까 이런 기간에서 저점을 더 이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점으로 판단하고 매수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더블탑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블탑은 이중천장 패턴이라고도 부르고요. 주식 가격이 상승할 때 나오는 패턴으로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하셨다면 고점에다가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고점은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점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의 관점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매수 가격이 여기인데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 고점이 하나 형성할 때까지는 그냥 홀딩하는 게 현명하고요.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주가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매수 가격부터 고점까지의 가격이 있을 거고, 고점부터 하락이 시작이 되면은 이 몸통 구간은 어떻게 해서든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한다면 기계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가격대에서 반등에 성공하게 된다면 고점 부근인 이 가격대에선 전량 매도를 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물론 이런 구간을 재차 돌파해서 상승하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중천장 패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했더니 다음날부터 상한가로 쭉쭉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역시 주식은 과학이네, 내가 파니까 날아가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은 절대로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고점 부근에는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매도세가 적게 유입되면은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 매도세가 강하게 출현이 되면은 주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밑으로 빼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다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기계적으로 물량을 매도를 해야 된다. 한진칼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고점에서 매도세가 출현하고 재차 매도세가 출현했던 이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급등세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쭉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분할 매도로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야 된다.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주가가 다시 떨어졌겠죠. 그래서 모든 수익을 반납하고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 굉장히 큰 고통을 받을 겁니다. 분할 매도는 생활화 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상승장에서 매매 타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고점까지 홀딩을 했더니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까지 수익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어디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중간 가격. 네, 중간 가격을 이탈하면 주가가 쭉 빠질 수도 있고 수익도 다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뭘 해야 된다?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지지받으면서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주가가 위로 쭉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식을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도 타점은 이익 실현과 고점의 중간 가격이 여기가 1차 매도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도세가 출현했던 이런 구간에서는 재차 주가가 올라가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두 번째로 분할 매도를 진행하고요. 1번과 2번 사이만큼을 그대로 위로 올려가지고 이 구간을 3번으로 세 번째 매도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지받을 구간을 지지받고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 세 번에 걸쳐서 매도를 한 결과 우리의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만약에 이 구간에서 고점에서 주가가 떨어진 뒤에 이익 실현 구간을 지지를 받긴 했지만 만약에 1번 구간에서 다시 재차 떨어지는 경우 수익 실현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구간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2번 구간에서 주식을 매도했더니 주가가 날아가는구나, 이런 경우에서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죠. 왜냐면 40%의 물량이 남았으니까 여기서 30%, 여기서 30% 물량을 매도했다고 치면 40%의 물량으로 이만큼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의 수익률은 얻어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 타점에서는 무조건 매도 물량, 이 타점에서는 무조건 매수 물량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몰빵을 하지 마시고 분할로 여러 구간에서 매도, 분할로 이렇게 매수하는 이런 관점이 현명해 보입니다. 이런 타점은 상승장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상승하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추진력이 더 위로 붙죠. 그래서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점과 고점에서 매도세가 출현돼야 되지만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간 1차 가격의 상승분을 그대로 올려서 여기서 3차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100% 수익이 난다, 최고점에서 팔 수 있다, 이런 매매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확한 타점을 설명드리니, 이런 자리에서 1차 매도하고 2차 매도하고 3차 매도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거가 쭉 하락하네요. 이런 타점을 만약에 우리가 매매를 진행했다면 정말 짜릿합니다. 진짜로 이거는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기계적인 원리에 의해서, 기계적인 투자로 우리가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하락장에서의 매매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장일수록 주가가 힘겹게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수익의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고 고점까지 올라간 뒤에 중간 가격을 이탈하면은 우리가 이익 실현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하락장에서는 이 구간을 이탈하기도 전에 이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은 1차 매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반등에 성공하면은 이익 실현과 고점 부근의 중간 가격에서 2차 매도를 진행을 하고, 3차 매도는 최초 매도세가 출현한 이 구간에서 주식을 전량 매도해야 됩니다. 현재 두 가지 차트 패턴을 배웠는데 타점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어렵지 않게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신감이 마구마구 샘솟을 겁니다. 타점을 배우고 실전 매매에 활용을 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주가 흐름이 연출되거나 아니면 최고의 타점에서 매도했을 때 이 희열감은 정말 짜릿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매 타점을 잊지 말고 수익 확률이 높아질 때까지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락장에서는 상승세가 저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3차 매도, 2차 매도, 1차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가격대의 구간이 15,000원에서 20,000원인데 저점은 2,000원까지 하락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손실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물량을 정리하는 방법이 현명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중 바닥부터 고점까지 매매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타점은 장기 투자나 스윙 투자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고요. 당연히 매수 타점은 첫 번째 저점이 아니라 두 번째 매매 타점에서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명확합니다. 그냥 이 자리, 매수 자리 이탈하면 그냥 파세요. 팔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이런 구간 주식 매도하지 않습니다. 5% 10% 수익률 아닙니다. 우리는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냥 쭉 홀딩하고, 어딘진 모르겠지만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고점 대비 저점에서 이렇게 몸통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홀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홀딩 지지받고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고점이 다시 돌아온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시는 겁니다. 차트의 패턴을 배웠다는 것 자체가 주식 초보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배우고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베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이 물량을 여기에서 수익 실현을 할 건지, 아니면 상승에 베팅을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할 건지,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이런 구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주식을 매도하는 관점이 좋겠죠. 그래서 저점부터 여기까지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수익은 챙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도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 방법, 아니면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몸통에서 분할 매도를 진행하는 방법, 이런 방법은 이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차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돌파가 됐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하냐? 돌파가 된 상황에서는 이 고점을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쭉 연결시켜서 연장을 해서 이 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가격대에서 요건 없겠죠.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흐름에서 이 구간을 지지받으면 N자 파동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요 타점에서 요 지지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요 지지점을 어떻게 형성하냐면 차트에서 보면 요런 식으로 이 고점이 지지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고점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재서 몸통으로 나누면 충분히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 매매 타점을 잡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자리는 어떻게 과거에서 내려오던 자리가 반등하고 얘도 고점을 알리는 고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점을 기준으로 재차 다시 고점을 돌파해주는 그 타점이 바로 이렇게 연장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얘도 요거는 없는 부분이고 더블로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올라간 상황, 이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이 구간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서 몸통의 절반을 이탈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 그런 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밑바닥까지 내가 매수가까지 기다렸다가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본절 익절을 하든지 아니면 몸통의 절반의 이익 보존을 하시든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같이 매매 타점을 어느 정도 배우셨으니까 이제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 가격에서 매수가를 이탈하면 손절, 그 다음에 매도가를 돌파했을 때에는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요 구간 고점을 형성했던 이 자리를 이탈하면 다시 주가는 하락할 수 있으니 지지받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더블 바텀과 더블 탑이 만나는 이런 구간을 이제 저랑 같이 차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PPT로 수업을 진행을 해 보셨을 때에는 나도 차트 패턴을 배웠으니까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전 차트에서 그 패턴들이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어때요? 지금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은 벌써 습득력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요. 아닌 분들은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중 바닥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저점이 비슷하고 저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찾아볼게요. 일단 저점과 저점이 보이네요. 이 구간을 연결해 보니 1번 차트처럼 저점이 비슷한 구간을 찾았습니다. 2번 차트는 저점이 낮아지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점이 낮아지고 낮아지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건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 구간의 이중바닥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3번처럼 밑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서 내려오는 이런 타점이 변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변형을 찾아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진행한다? 저점과 저점과 그 다음에 고점에 이렇게 3등분을 하고 고점을 돌파하면 똑같이 고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3등분을 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는 저점이 낮아지는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중바닥이 여기서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중바닥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왔고요. 이중바닥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하락하는 저점이 낮아지는 이번 차트의 패턴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CMG 제약으로 가볼까요? 자, 이런 구간에서는 1번과 2번과 3번 패턴이 다 보이네요. 작은 흐름에서 보면 여기가 3번의 상승 구간, 그 다음에 이런 구간이 저점을 유지하는 구간, 저점을 유지하는 이런 구간, 그리고 하락세가 나오는 구간은 뭐 이런 구간이 있겠죠. 여기가 있고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저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차트를 보셨을 때 패턴을 찾는 데에는 명확한 점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애매합니다. 왜냐면 캔들과 캔들이 만나서 지지점과 저항점을 만들기 때문에 명확한 구간으로 선을 긋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저점인지 고점인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모여져 있는 캔들이 최소 3일에서 5일 혹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모여 있다면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저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주식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 낮은 가격, 낮은 가격, 낮은 가격, 이곳을 저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점과 저점이 만나는 1번, 저점과 저점이 똑같은 이런 차트, 2번은 하락 차트, 3번은 상승 차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을 차트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몇 번 차트죠? 이게 2번 차트. 여기서는 1번 차트. 여기서는 3번 차트. 저점이 올라가죠? 이렇게 3번 차트. 그래서 이런 구간에다가 우리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 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요런 고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겠죠. 자, 얘는 지금 고점이 한번 나왔어요. 왜냐면 요런 구간이 여기거든요. 요 구간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이 요거니까 이제 요 구간을 지지를 받아야 되고 돌파도 같이 해야겠죠. 그래서 요걸 딱 그거 봤을 때 이 구간을 돌파하고 고점을 찍었으니 요 구간에서 내려왔다 재차 이 구간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 구간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 높은 구간에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죠? 고점을 형성하고 요 지지점부터 몸통을 반으로 갈라 이 타점을 이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주식을 매도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미 손절이 되거나 아니면 익절이 되셨어야 됩니다. 다음은 이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를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좀 길게 좀 볼게요. 네, 아까 전에는 이렇게 짧은 구간을 봤는데 여기도 짧은 구간 뭐 이런 식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길게 좀 보겠습니다. 자, 쌍바닥 1번 차트를 찾으셨습니까? 이중바닥의 차트 찾으셨습니까? 저점과 저점이 만나는 이 자리 저는 찾았습니다. 자, 물론 요 구간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중바닥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는 큰 그림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트를 크게 그릴게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래서 이중바닥을 형성을 했습니다. 어디에 차트? 바로 요런 차트에서도 이중바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 구간에서도 수익률은 단 며칠 만에 56%나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고 우리는 매매에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번에는 바이넥스라는 종목에서 더블 바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작은 흐름에서 보면은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큰 흐름에서 보면 여기서 찍고 이렇게 길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타점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타점의 흔들기는 우리가 뭐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분할 매수로 극복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흔들기는 버텨줘야지만 세력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이중바닥은 뭐 이런 식인데 이런 타점에서는 매매가 어렵고요. 상승하는 이중바텀 같은 경우는 이런 타점이 이렇게 작게 여기서 이렇게 보이네요. 상승하는 타점은 여기와 여기가 보이고요. 또 다른 구간은 잘 보이지 않네요. 자, 다음은 이중천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중천장도
첫 번째는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요런 타점, 두 번째는 이제 하락하는 타점을 찾아야 되니까 요런 타점, 세 번째는 상승하는 타점이니까 요런 식으로 타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파스라는 종목인데 이 구간에서 1번 차트와 2번 차트와 3번 차트가 다 보이네요. 자, 여러분들도 찾아보셨을까요? 자, 보이십니까? 자, 1번 차트는 고점이 똑같은 구간이죠. 똑같은 구간. 여기도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왔다가 재차 고점을 형성하는 이런 구간. 얘가 1번 차트입니다. 2번 차트는 하락하는 차트죠. 그래서 고점을 찍고 고점을 찍는 이런 차트입니다. 이 구간의 기울기 값이 굉장히 크긴 한데 아무튼 이런 구간이 보이고 아니면 이 구간이 2번 차트라고 확인이 됩니다. 3번은 상승하는 구간이니까 여기와 여기 또는 여기와 여기, 그래서 고점을 상승시키는 이런 패턴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 매매 방법은 이런 곳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분할 매도, 이곳을 돌파했을 때도 분할 매수, 돌파했을 때도 분할 매수. 이 근거는 바로 뭐였죠?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상승하는, 이 구간과 구간을 상승하는 분을 재차 위로 올려서 이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분할로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는 이유는 양봉에서 시가와 종가, 평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저점부터 평균 가격까지, 평균 가격에서 고점까지 3분할로 나눠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얘를 이제 대칭이라고 하는데, 대칭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 대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상승하는 이런 일정한 간격이 있다. 그런 이론에 의해서 상승을 했으면 그만큼 주가가 하락했을 때에는 이 구간만큼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만큼이 주가가 상승했으면 요 가격만큼 똑같이 상승할 수 있고, 이 가격까지 상승을 했으면 요 부분에서 똑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변동폭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은 1번 차트가 보이죠, 눈에. 고점이 비슷해 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되니까 우리는 이런 구간에다가 이런 구간에다가 설정선을 긋고 매도하는 전략을 확인해야 되고, 이제 3번 차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올라가는 고점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하고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분할 매도를 진행했다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는 구간에는 이런 구간과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탑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 타점을 우리가 고점으로 삼고 이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 구간을 올라갈 때 저점을 지지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으로도 잡을 수 있고요. 또한 작은 흐름에서 보면은 여기도 더블탑, 여기도 더블탑, 여기도 더블탑,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더블탑과 더블바텀, 이중 천장과 이중 바텀을 보고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블 바텀과 더블 탑을 만들어서 지지점을 형성하고 높은 가격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실전 차트에서 찾아볼게요. 여기가 더블 바텀 설정선, 또한 더블 탑인데 여기 탑이 없어졌죠. 여기 탑이. 그래서 더블 탑으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 구간을 지지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주가가 상승하더라.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률이 대략 여기서 51%,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0%, 이게 주봉이니까 두세 달 사이에 이런 흐름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 타점을 이렇게 더블 탑과 더블 바텀을 연결했다고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블 탑이 연결됐고요. 더블 탑이
뭐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블탑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여기서 작은 거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요거 고점, 얘고 요걸 하나로 엮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고점과 고점이 여기 형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차트를 완성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저점을 터치하고 또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더블 탑과 바텀이 만나는 이런 자리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더블 바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점에서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점 구간은 이런 구간입니다. 하지만 고점을 터치하고 내려오는 이런 구간에서도 더블 바텀 아니면 더블 바텀 아니면 더블 바텀 이런 식으로 투자 기간에 따라서 얘가 단기, 뭐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투자 포지션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더블 바텀이나 더블 탑 이런 패턴들이 차트에서 보여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런 구간에도 지지점이 여기와 여기가 보이네요. 그래서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주가가 올라갔어야 하지만 지지점을 이탈하는 순간이 바로 요 타점이죠. 요 타점을 지지받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는데 이런 구간을 돌파해 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트 재밌죠? 네. 차트가 아마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고 수익으로 전환하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차트 패턴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세력이 있다고 정말 많이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각수렴 패턴입니다.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고점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이 높아지며 주식 가격이 상승할 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삼각수렴 패턴이라고 해서 특별한 매매법은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고점이 연결된 걸 봐서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더블탑 패턴과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단 이 패턴은 고점을 기점으로 돌파할 때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돌파하고 눌러주는 타점에 매수할 것이냐 총 두 가지의 매매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파, 두 번째는 눌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에는 첫 번째 돌파 자리는 수익이 잘 나긴 합니다. 하지만 손절을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돌파 매매보다는 여러분들은 눌림 매매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눌림 타점은 삼각수렴이 지속이 되고 이 고점을 지지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타점에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 이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요 패턴이랑 똑같죠. 고점을 형성하고 눌러주는 타점 아니면 눌러주는 타점 그리고 위로 이렇게 눌러주는 타점 이런 식으로 패턴의 형성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지지받느냐 아니면 돌파 여부에 따라서 진입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전 차트에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하락수렴 패턴이죠. 요걸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제 눈에는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 눈에도 잘 보이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고점과 고점을 잇고 이렇게 저점을 이으면 얘가 바로 삼각수렴의 패턴이 되는데 원래는 삼각수렴에 돌파가 나오면서 지지를 받고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지만 실패를 했네요. 그러면서 가격이 쭉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하락하는 기간도 18년 4월부터 19년 뭐 한 5월까지니까 약 1년 정도 하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미리 알고 계셨다면은 이런 타점에서 이탈한다고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D 바이오 센서입니다. 여기에서도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보이는데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고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면은 이런 구간에서 하락세가 연출된 게 눈에 보이시죠? 또한 이런 구간도 하락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중앙 백신입니다. 중앙 백신의 저점을 잇고 고점을 이어보니 이런 식으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이어진 모습이 확인됩니다. 똑같이 이런 구간에서도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잇다가 이런 구간을 돌파하게 되더니 주가가 우상향을 하더라.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작은 삼각수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이고요. 큰 삼각수렴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패턴이 형성되는 모습이 보이죠. 작은 패턴에서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고점 부근에서는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구간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은 저점을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하고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꼭지점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돌파하는 구간은 이런 구간이 있겠네요. 돌파하는 구간. 여기서도 저점은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도 저점을 이렇게 잡아도 되고 아니면 이 고점부터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지점을 돌파하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락 삼각형 패턴입니다.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도 하고요. 어센딩과 반대로 이 패턴은 주가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큰 하락세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센딩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손절 라인을 꼭 설정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매매 타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지지점을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정확히 받고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우상향을 할 수 있고, 특히나 디센딩 트라이앵글은 이 진입점이 저점과도 같기 때문에 한번 추세 전환을 하게 된다면 우상향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전 차트에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찾아보겠습니다.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가장 잘 보이는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죠. 하락삼각수렴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이렇게 수평으로 유지되는 이런 차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꼭지점 부근에선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재차 큰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긴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둘 다 하락세를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큰 차트에서 보면은 이런 종목은 이런 식으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구간에서는 급등과 급락이 둘 다 연출될 수 있으니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그대로 유지되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입니다. 이 구간에서 이 지지점을 지지받고 주가가 우상향을 했다면 꽤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자리이긴 하지만 그런 타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양지사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도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유지하는 패턴이 나오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타점에서도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유지되는 이런 패턴이 나오면서 꼭지점을 돌파하면서 주가에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되고요. 이런 구간도 고점 낮아지고 저점은 유지되는 돌파가 가능한 이런 구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이런 식으로 유지되는 이런 타점을 찾아낼 수 있고요. 얘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과 그리고 더블 바텀까지 두 가지의 패턴이 같이 병합되는 그런 구간이네요. 그래서 큰 시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작은 패턴에서 보면 하락수렴 패턴, 여기도 하락수렴 패턴, 여기도 하락수렴 패턴, 하락수렴 패턴, 큰 흐름에서 보면 하락수렴 패턴이 유지가 되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네요. 뭐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고요. 여기에서도 저점을 잇고 고점을 이으면 돌파하는 타점과 그리고 상황인데 여기는 쓰리바닥이네요. 쓰리바닥을 찍고 삼각수렴을 만들고 돌파하는 타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블 바텀을 유지했고 고점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다시 고점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구간의 삼각수렴이 끝나는 부분이 찾아온다면 돌파든 하락이든 둘 다 할 겁니다. 그래서 TSE 이런 종목도 추이를 지속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유지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쿠쿠홀딩스는 며칠 내로 이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네요. 여기도 저점을 유지하고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돌파와 지지가 나오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빨리 내일 시장이 개장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익을 좀 빨리 얻게. 저점과 저점이 만나는 것, 고점과 고점이 만나서 삼각수렴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고 주가는 우상향을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센딩이랑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더블 바텀, 더블 탑, 트라이앵글 패턴 두 가지를 같이 배우셨는데요. 총 4가지의 매매 패턴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던 차트의 패턴들의 가장 기본적인 골조는 정확한 저항과 정확한 지지에 의해서 차트 흐름이 연출된다는 건데요. 얘는 기계적인 매매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할까? 반등을 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해볼까? 시장이 좋아지면 반등을 하는데 뭐뭐 할 것 같다, 카더라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는 제가 정말 획기적인 거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차트 패턴을 정말 누구보다 쉽게 배울 수 있게끔 제가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도 꼭 늦지 마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